한양 동촌 낙산 아래 천지문. 천지문 주위의 거리와 골목엔 각양각색의 옷차림을 한 금군 정예 친위 군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천지문 정문 앞에 임금을 비롯 선운문주 함경직, 성우, 이혜진, 내금위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아산 현감 연주창, 오작인 김윤근 그리고 운무관 대사형 한상곤의 모습이 보였고 그 뒤를 금군 3명이 그들을 감시하며 나타났다. 내금위장이 정문을 수위하는 무사에게 운무관 일로 기니 할 말이 있어 문주를 만나러 왔다고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임금 일행은 천지문 본관 건물로 안내받았다. 임금 일행이 본관 안으로 들어가자 내금위장은 금군 3명에게 연주창 등과 밖에서 대기하고 있으라 명하고 뒤따라 들어갔다. 본관 내부는 꽤나 널찍했다. 과연 거대 문파답게 내부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잠시 후 옆쪽의 문이 열리며 천지문주와 좌호법, 천지문 제자들 수명이 천천히 들어왔다. 천지문주가 앞으로 나오며 맨 앞에 서 있던 임금을 향하여 입을 열었다. 천지문주 문희련이요. 운무관 사건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고 전해 들었소. 그보다 먼저 오신 분들은 누구신지요? 임금이 대답했다. 후배는 한양에 사는 이경이라 합니다. 후배가 강호의 위명을 떨치시는 선배를 처음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오늘 후배가 이렇게 불쑥 강호의 대선배이신 천지문 문문주님을 찾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운무관 사건에 관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입니다. 임금의 말이 끝나자 문문주는 임금 일행을 향해 말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하고 좌우에 마련된 자리를 가리켰다. 임금 일행이 자리에 앉자 문문주가 중앙 자리에 앉았다. 좌호법이 옆에 기립했고 나머지 제자들은 좀 떨어져 뒤쪽에 도열했다. 문문주가 좌중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차 한 잔씩 드시면서 편히 얘기하시지요. 운무관 사건에 대한 것을 굳이 본문에 와서 말하려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겠지요? 임금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단도직입으로 말씀드리지요. 선배가 이번 운무관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있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관여한 정황이라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오. 어떻게 관여했는지 말이오. 관여한 정도를 넘어 이번 운무관의 비극을 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선배였다는 정보인데 이를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하하하. 당치도 않소. 이미 사건의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만천하에 알려졌거늘 이 무슨 회귀하고도 허무맹랑한 말씀이요? 네, 오늘은 그냥 보내드리겠소. 다시 한번 이따위 망발을 늘어놓는다면 내 손이 매섭다고 원망하지 마시오. 여봐라, 손님들 배웅하라. 문문주가 말을 마치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천지문 제자들이 달려와 임금 일행을 향해 문을 가리키며 손짓을 했다. 문문주가 들어온 문으로 나가려고 할 때 이혜진이 큰 소리로 말했다. 문주. 남관주 가슴에 천철장이 선명하더군요. 이 소리에 문문주가 나가려던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섰다. 이혜진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낭자. 그 무슨 말이오? 우호법 최찬이 문주에게 아무 말 안 하던가요? 우호법이? 아무 말 없었소. 본낭자가 대신 말하겠어요. 천지문 우호법이 며칠 전 운무관 일을 끝마치고 귀경길에 본 낭자에게 천지문이 운무관 사건의 주모자라고 실토했음을 말하지 않던가요? 낭자는 여기에 우호법이 없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호호호. 문주. 본낭자 외람되오나 사건의 진상을 말해볼까 하는데 들어줄 의향이 있을까 몰라요. 문문주가 침착을 되찾고 자리에 가 앉으면서 이혜진에게 말했다. 말해보시오. 이혜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운데로 나오며 얘기를 시작했다. 이혜진은 지난날 남수련과 임금에게 했던 사건의 진상을 모두 말하곤 이어 말했다. 문주는 애당초 계획대로 사건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수를 두었어요.
아산 현감을 협박하여 거짓 창계를 올리도록 했고 오작인에게 압력을 가하여 거만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다음 며칠 후 감금했던 한상곤을 현감에게 보내 모든 일을 한상곤이 했음을 인정하는 자백을 받아내도록 지시했지요. 그것은 사건을 확실히 종결짓는 멋진 한 수였어요. 어때요, 문주? 본 낭자의 말을 인정하나요? 이혜진의 긴 얘기를 표정 변화 없이 듣고 있던 문문주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낭자. 대단하오. 그러나 낭자의 이야기는 운종과 전기수가 읽어주는 한편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소. 증좌가 없는 꾸며낸 이야기란 말이오. 과연 그럴까요? 본 낭자가 아무런 증거 없이 이 중요한 일을 멋대로 지어냈다고 생각하나요? 문주. 잘 보세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혜진이 임금에게 눈짓을 하자 임금은 내금위장에게 손짓을 했다. 내금위장이 본관 정문을 열고 대기하고 있던 금군과 연주창 등 3명을 들어오라 명했다. 문문주가 들어오는 아산 현감을 보고는 낯빛이 어두워졌다. 이혜진이 문문주를 향해 말했다. 문주. 아산 현감이 모든 사실을 실토했고요. 옆에 서 있는 오작인 김윤근도 협박에 의해 거만서를 허위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답니다. 또한 운무관 관주의 가슴에 선명하게 찍히 천철장 자국이 있었음을 자백했지요. 천철장이 무엇인가요? 천지문 문희련 문주의 독보적인 장력으로 강호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가공할 무공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운무관 대사형도 없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리를 트는 고문을 당했음을 증언했어요. 문주. 이래도 운무관 살인, 방화를 인정하지 않을래요? 라는 이혜진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문문주가 앞으로 나오며 외쳤다. 그대들은 도대체 누군가? 나라의 관리까지 고문하여 허위의 실토를 하게 하다니 무서운 자들이군. 나 문희련 오늘날까지 그 누구한테도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그대들의 저희를 알 수는 없으나 이 일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강호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그대들 모두 오늘 천지문을 살아서 나갈 수는 없느니. 문문주가 말을 끝내고 좌우법과 제자들에게 명령했다. 이 자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고 있어라. 좌우법과 제자들이 임금 일행을 가운데 두고 에워싸듯이 빙 둘러섰다. 문문주가 임금 일행을 쳐다보며 말했다. 천지문에 온 이상 각오는 하고 왔으리라 본다. 모두 한꺼번에 공격해도 좋다. 임금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운데로 나왔다. 문주. 한꺼번에 공격하는 것은 강호의 도리가 아니오. 내가 한 수 가르침을 받겠소이다. 하하하. 패기가 있어 좋군. 좋아. 임금의 무공을 모르고 있던 내금위장이 황급히 임금 곁으로 달려나갔다. 이 공자님. 내가 먼저 문주의 손맛을 보겠습니다. 아닐세. 걱정 말게나. 나한테도 다 생각이 있으니. 완강한 임금의 말에 내금위장이 물러났다. 이혜진이 임금 옆으로 가서 들고 있던 칼을 공손히 건넸다. 임금은 칼을 받아쥐고 이혜진에게 웃음으로 고맙다는 표시를 대신했다. 드디어 문희련과 선운문 수제자 이경과의 결전이 시작되었다. 용호상박의 싸움이었다. 이를 지켜보는 임금 측과 천지문 측의 사람들은 긴장이 되었다. 손에 땀을 쥐는 공방이 계속되었다. 문희련은 얕잡아 보았던 임금의 실력에 내심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진지하게 대결에 임했다. 문희련의 장법과 권법은 실로 대단했다. 어느 방향에서 공격하는지 모를 정도로 신속했다. 이러한 문희련의 공격에 예리하게 방어하면서 드디어 임금의 필살기 건풍과 검광의 향연이 장내를 압도하며 문희련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서무의 눈이 빛났다. 지금 이 공자의 건법은 분명 사부님의 독보적인 기회였다. 그렇다면 이 공자는 사부님의 제1대 제자로서 사형임이 틀림없었다. 옆에 있던 이혜진이 서무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간파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오늘 결국은 싸움을 피할 수 없게 되고 내가 사제의 사저가 되는 날이군. 묘한 미소를 지며 싸움판을 응시했다. 임금의 검광을 뚫지 못하던 문희련은 임금의 칼이 허공을 가를 때 그 틈새에 허점을 보았는지 한 손을 내뻗으며 그의 절세 무공천철장이 임금의 가슴 속으로 파고 들어왔다. 허공을 맴돌던 칼로 천철장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임금은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맹렬히 들어오는 천철장을 왼손의 장풍으로 맞받았다. 황하는 괴문과 함께 문희련과 임금은 서로 몇 발자국 뒤로 물러났다. 문희련의 입에서 선혈이 뿜어져 나왔고 임금의 입에서도 역시 선혈이 뿜어졌다. 서무와 이해진 그리고 내금위장이 뛰쳐나갔다. 그러나 이들을 임금이 손으로 막으며 괜찮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니 들어가시오. 라고 말하며 숨을 조절했다. 문희련도 천천히 조식을 마치고 외쳤다. 좌호법을 비롯한 천지문 제자들은 들으라. 당장 모든 제자들을 총동원하여 이자들을 처치하라. 이해진이 내금위장에게 눈짓을 했다. 내금위장은 밖에 대기 중인 금군을 불러들이라고 옆에 있던 군관에게 명령했다. 군관이 뛰어나갔다.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내금위장은 임금을 호위했다. 임금은 쥐고 있던 칼을 이해진에게 도로 주었다. 서무, 이해진이 천지문 제자들을 상대했다. 함경직이 땅을 박차 날아올라 문희련 앞에 착지했다. 오늘 노부가 한 수 가르침을 받겠소? 이미 임금과의 혈전에서 기력이 소모된 문희련은 함경직을 상대하기에는 벅찼다. 함경직의 승용장 앞에 문희련은 또 다시 피를 토하며 내 오늘의 치욕을 반드시 갚겠노라. 는 말을 남기고 문을 나서 지붕을 타고 멀리 날아 도망갔다. 한문주가 도망가는 문희련을 뒤쫓았다. 문희련은 천지문 건물 뒤 소로에 착지했다. 이때였다. 기렵에서 두 명의 인형이 불쑥 튀어나왔다. 남수련과 현인중이었다. 그들은 다짜고짜 문희련을 공격했다. 문희련은 갑작스런 공격에 잠시 당황했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방어를 하며 말했다. 너희들은 누구인데 비겁하게 급습을 하는 것이냐? 문희련. 나는 운무관 남관주의 딸 남수련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부친의 복수를 하겠다. 하하하하. 가소롭구나. 이제 이 천하의 문희련 앞에서 무명소졸까지도 날뛰는구나. 얼마든지 복수를 해보거라. 하며 두 손을 운용했다. 문희련은 많이 지쳐 있었지만 그래도 일대 종사였다. 자유자재로 권법과 장풍을 사용하여 남수련의 공격을 방어하며 공격했다. 남수련 또한 필생의 공력을 다하여 이곳이 그녀 생의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싸움에 임했다.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된 지 일가겨 과연 문희련이었다. 그의 천철장이 남수련의 칼을 비켜 남수련의 어깨에 장렬했다. 남수련이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털썩 주저앉았다. 이를 놓치지 않고 문희련은 재차 천철장을 남수련에게 펼치려는 순간 현인중이 문희련의 목을 향하여 칼을 찔러 들어갔다. 천철장은 허공을 갈랐고 문희련은 그의 칼을 피하는 동시 왼손에 힘을 실어 그의 가슴을 공격했다. 현인중이 윽하는 소리를 내며 입에서 선혈을 뿜어내며 쓰러졌다. 문희련은 입에 웃음을 머금으며 마지막 일격을 날리려는 그때 문희련을 쫓던 함경직이 가볍게 땅에 착지하면서 문희련에게 승용장을 시전했다.